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니어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출교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먼저 영어를 제외한 타과목 기출 활용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과목 기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과목 같은 경우는요, 기출을 푸실 때 물론 연도별 기출도 있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이 있는데, 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단원별로 기출을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기출 문제가 워낙 많고 단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먼저 단원별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단원별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때 푸셔도 좋지만 먼저 단원별로 포인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타과목은 단원별 기출을 풀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출을 처음 1회독 하실 때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아요. 기본서도 많이 보셨고 기출도 이전에 풀어본 적이 많이 있으면은 기출을 직접 푸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들 전공자도 아니고 한 과목 시험이 아니라 5과목 시험이고 또 기본서는 워낙 양이 많아서 기출을 푸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는 기출은 풀지 마시고요. 기출을 하나의 시험의 족보로서 활용하셔가지고 풀기보다는 기출을 인강을 듣고 필기를 적어가지고 먼저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만 좀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사실 아는 게 없으면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거나 또는 만약 푼다고 했을 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로 보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틀렸으니까 중요하고 이 문제는 맞췄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은 어디서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처럼 접근해가지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지우시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는 것을 삭제하라고 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삭제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모르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아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아는 거는 진짜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것만 삭제를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삭제를 하면요, 사실 이게 아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푸는 게 의미가 있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다들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 많이 푸는 적이 없기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계속 아는 것을 끝까지 보려고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정작 모르는 거를 잘 못 보십니다.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모르는 걸 집중 못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시험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할게요. 그때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제가 이전부터 계속 주장했듯이 우리 공부는요, 5과목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는 것 위주로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을 예를 들어서 한 6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할게요. 1회독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기출을 해독할 때는 삭제를 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봐야지 45일, 이건 하나의 그냥 예죠.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7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출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속 해독을 하셔가지고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해독하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기출을 처음부터 너무 다 하려고 하면은 기초 수험생들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처음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기출 해독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른 것도 그럼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러면은 조언을 드리는 것은 처음 1, 2도 좀 빨리 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시험 족보로서 범위를 보고 알고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처음 1회독은 홀수것만 보는 거예요. 짝수만 보지 말고. 그러면 1회독 하는데 더 반으로 줄어들겠죠, 기간이. 그 다음에 2회독 때는 짝수를 보고, 또는 처음 1회독 때는 정답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회독부터는 오락도 같이 체크하거나, 또 처음 1회독은 여러분들이 보는 주요 직렬 위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2회독부터는 타직렬도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기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기출 교재가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하지만 빠르게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복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격생분들 케이스를 봐도 기출은 1, 2회독 때는 잘 안 잡혀요. 보통은 3, 4회독 정도 해야지 누적 반복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5회독 정도는 해야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은 처음에는 약간 좀 빠르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럼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설프게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표 표시하고, 처음에는 일단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암기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1, 2회독은 계속 여러분들이 회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잘 나온 기출 교재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해설이 잘 나온 기출 교재는요,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또는 강사분들은 기본서를 달달달 복습하고 이해,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과목만, 한 과목만 시험 본다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려 5과목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과목이 밀립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5과목이 1년 안에 합격점만 나오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특정 과목들을 다 잘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그만큼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과목은 시험장 가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아쉽게 몇몇 과목은 점수가 부족해서 다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5과목을 1년 안에 합격점만 나오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출을 빠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다시 2회독할 때는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도 좋고, 아까처럼 나눠서 봐도 좋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3회독부터가 그래도 이제 누적 반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이해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3, 4회독 때 더 빠르게 보시고요. 그리고 5회독 이상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탐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원별 기출을 추천드려요. 대신에 그럼 연도별 기출은 언제 풀어야 되냐? 연도별 기출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한 최근 5개년치만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파트에서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중요도 같은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원별 기출랑 겹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기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타 과목은 제가 단원별 기출 추천드렸는데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반대입니다.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왜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냐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문법, 그리고 독해를 20문제, 섞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실제로 기출을 보면은 이제 문제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별 기출을 풀면은 그런 섞인 연습을 못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뒤에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시행처별, 영어 연도별 기출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동영 모의고사들이 대다수가 좋지는 않고 대다수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기출 풀고 나서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풀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동영 모의고사는 왜 난이도가 어렵냐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전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데, 학원이나 강사분들은 상술적인 면을 사실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어렵게 돼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인강이나 실강에 더욱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동형 모의고사 풀 때는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난이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출과 비슷한 난이도면 점수가 의미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대신에 기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자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배분하는 연습, 뭐 직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국어는 뭐 20분, 영어는 30분, 한국사나 나머지 과목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정도 잡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 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20문제 중에서 우리가 20문제를 시험 보잖아요, 각 과목별로. 기출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까요? 기출이 그냥 단순하게 뭐 맞고 틀리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OS 개념 접근하면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해독을 많이 하셔도요, 5회독 이상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는 한 80점에서 90점까지는 나옵니다. 우리가 100점 맞아야 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내는 문제들은 많아야 한두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렵게 낸다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죠.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어려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못 풀어서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합니다. 이런 실전 연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에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죠. 만약에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면은 실수를 반성하고 그걸 여러분들 실력을 빨리 만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 틀렸다. 그럼 빨리빨리 틀리세요. 어차피 지금 안 틀리면 여기 나중에 틀릴 거니까 미리 틀리시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한 10번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 해는 12번까지 한번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16번, 18번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 순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수험생분들은 자신 취약 과목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과목을 먼저 풀고 어떤 건 나중에 풀자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사실 다 변수가 생겨요. 저는 원래 과목 순서대로 풀라고 보통 조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막 영어를 제일 먼저 풀고 나머지 과목을 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영어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에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뒤에 풀 수 있는 과목들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요. 두 번째, 영어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다른 과목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를 마지막에 놓고 푸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에서 또 어떻게 하면은 다른 과목에서 시간 많이 뺏기고 영어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대신에 어느 과목이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 어려운 문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정리를 하자면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다. 그래서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빨리빨리 하고 그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실전 시험에서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동형 모의고사보다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20문제를 섞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강사분들은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런 강사님들은 아쉽게도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을 강의를 해오고 또 오랫동안 많은 수험생들에게 영어 연도별 기출을 추천해 줬는데요. 영어 기출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포인트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선생님 문제 똑같이 안 나오지 않아요?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는요, 먼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이 다양한 직렬이실 것 같아요. 소방직렬 수험생들은요, 한 시험을 3개월 정도 남겨두고서요, 처음에는
뭐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답이다 소방 영어 표현을 풀어보세요. 제가 시대고시 출판사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가지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개월 전에는요, 이제 소방 영어가 좀 많이 쉬우니까 좀 더 어려운 경찰 영어를 풀어보세요. 경찰 영어는 이전 영어는 좀 쉬운데, 이전 기출은 쉬운데요. 2018년도부터 많이 어려워졌어요. 거의 공무원에 준하게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마지막 달에는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 표현 푸세요. 자, 그 다음에 경찰직 수험생들 계실 거예요. 경찰직 수험생들 지금 현재 영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영어가 이제 아예 공인시험을 대체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어렵게 나올 거예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먼저 시험 보기 적어도 2달 전에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세요. 기출이 답이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경찰 학원들의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영어 모의고사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무원 기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 표현 푸세요. 자, 다음에 이제 9급 학생들은요, 처음에는 저는 경찰 영어 기출을 좀 풀려고 하고 싶어요. 저희 경찰 준비하지 않는데 왜 경찰을 추천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경찰 영어에는 경찰 용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9급에서 우리가 몰라야 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다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독해 지문에서 법 관련 지문 나오면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 영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공무원 영어 기출보다 그래도 좀 더 쉬워요. 물론 지금 경찰 영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지만 저는 둘 다 강의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공무원 영어가 훨씬 더 어렵긴 해요. 특히 공무원 영어에서 어휘랑 이제 문법이 경찰 영어 어휘 문법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같아요. 같은 영어라서. 그리고 좀 더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바로 공무원 기출로 들어가면 아마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 영어를 좀 풀기 추천드립니다. 그 경찰 영어도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거 풀고 나서 이제 공무원 기출 들어갈 건데, 공무원 수험생들은 저는 기출답이다 교재보다는, 왜냐면 기출답이다 교재 공무원 편은 주요 직렬 위주로만 있어요. 경찰과 소방 수험생들은 그 정도는 풀어도 되는데 9급 수험생들은 많은 직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신성희 선생님 교재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해커스 교재도 요즘에 교재 리뷰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공무원 기출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푸시기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2014년도에서 2012년도 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하고 유형이 좀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그리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 기출은 총 한 120회 이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쉬운 직렬 추천드리면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직이 좀 많이 쉽습니다. 그런 걸 먼저 푸시고 최신 기출부터 옛날 기출 수도 푸세요. 하지만 이제 경찰 수험생들은 참고로 경찰은 최신 게 어렵기 때문에 옛날 거부터 다시 최신 거 수도 푸시고요.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직 풀고 나서 이제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쭉 다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7급을 풀어주세요. 7급이 더 어렵죠.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문제들이 있거든요. 푸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기상직, 국회 9급, 국회 8급도 있는데요. 국회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법원서기부. 법원서기부는 거의 독해 위주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거의 120회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회씩만 푼다 하더라도 거의 4개월 분량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정도만 푸셔도 영어는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직렬이 만약 9급이라고 할게요. 또 7급도 마찬가지인데 9급보다는 그래도 7급이나 국회 8급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7급도 풀어보고 국회 8급도 풀어본 상태에서 이제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가잖아요. 암만 9급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는요 85점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괜히 영어를 막 95점, 100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른 과목에 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기출은 연도별 기출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을 풀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해요. 제 거 상큼유자TV 유튜브 가시면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방법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20문제 푸는 스킬인데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20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전략이 필요해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독해에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1번부터 10번이 어휘, 생활영어, 문법인데 근데 공무원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독해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풀면 뭐가 문제냐면 독해가 만약에 좀만 어렵잖아요. 독해에서 당황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을 직접 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들도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 파트부터 먼저 풀어야 합니다. 암기 파트를 먼저 풀어야 하는 이유는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지 독해에서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휘생활용 문법을 푸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괜히 그거 오래 잡고 있으면요 뒤에 독해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해를 하다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오래 잡지 마세요. 오래 잡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제가 유형의 독해에서도 많이 조언을 드렸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세요. 읽고 대신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맥을 통해서 중심 내용과 키워드 파악해가지고 내용 파악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자, 그리고 연도별 기출, 영어도 기출이 왜 중요하면요 포인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리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30분 잡고 영어 푸는 연습 해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 어휘생활영어는요 모르는 어휘생활영어 보기의 단어까지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주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출을 풀든 또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든 또는 독해를 풀든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싹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도 많이 겹치기도 해요. 그럼 복습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단어들 같은 경우는 그 독해용 어휘 노트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외워야 할 것은 어휘 교재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5과목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투리 시간을 저는 활용하라고 하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심지어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도 보세요. 그럼 잠잘 때 잠이 잘 온다고 했죠. 대신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잠기 기억으로 바뀌고요. 탐 공부하면서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거의 1시간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나중에요. 어휘 싸움이거든요. 자, 두 번째 문법은요. 직렬 자기가 자신이 보는 직렬 위주로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을 싹 다 정리하세요. 만약 국가직 준비한다. 국가직 2019년 문법을 한번 포인트 정리해보는 거죠. 이런 게 나왔다. 2018년도 국가직에선 이런 게 나왔고. 그럼 그 포인트 정리해보면요. 나오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거기서 벗어나는 거 나오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포인트 교재나 이론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그래서 문법은 이론서 포인트는 매일 꾸준히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영어 강사님들은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고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같습니다. 정답의 근거 찾아야 되고요. 오답은 매력적으로 오답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진술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피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자신이 독해 문제를 푸는데 오답이 많이 틀린다. 문제 많이 틀린다 할게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해석을 제대로 못하거나. 두 번째, 빨리 읽느라고 내용 다 놓치거나. 세 번째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 생각이 다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저는 늘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 지문 안에서만 찾는 연습을 하세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독해를 위한 문법과 구분 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앞단계에서요. 보통 우리 대형 강사분들은 기초 문법 과정에서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문법 이론서도 진도배에 바쁘거든요. 너무 과정이 많아가지고 안다는 전제는 수업을 빡빡 빨리빨리 그냥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독해를 위한 문법을 거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는 좋은 교재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 구문 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선생님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 저 구문 독해 스타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인강 들었는데요. 스타 강사분들의 교재 리뷰해봤을 때요. 구문 독해 교재가 좋지가 않아요. 어렵고 난잡합니다.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어법과 구문을 잘 못 봐요. 그리고 구문 독해는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된다 했죠. 뭐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장이 워낙 실제로 길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보통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들었던 수험생들 테스트를 해보거나 상담해보면요. 문장 구조 분석이 너무 안 돼요. 본인들이 해본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문을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 문법과 독해를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연습을 제대로 하고 나서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셔야 하는데 많은 대형 강사분들은 유형별 독해를 빨리 들어가요. 아직 문장을 학생들이 제대로 못 읽는데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사실 진도배이 바빠요.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단 조제에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본인이 필요한 거 위주로 보셔도 되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아예 보지도 않죠. 인강을요. 어차피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강사님만 믿고 그 과정을 따르다 보면 뭐가 문제면요, 자신의 약점도 전혀 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 과정만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영어를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영어라는 과목에 단순하게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봐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지금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 없어야 합니다. 다들 스타 강사분들의 프리패스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강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OT 들어봐도 결국은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합니다. 교재 팔아야 되죠. 인강 팔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도배에 바빠가지고 그냥 계속 넘어가기만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영어는 꼭 해야 할 과정 위주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장 가가지고 뭐 강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뭐 어휘책 펴놓고 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과정 위주로, 그리고 좋은 교재로 공부를 해주세요. 좋은 교재라는 거는 여러 번 볼 수 있는 교재. 좋은 교재라는 거는 계속 해독하면서 낳는 교재. 안 좋은 교재는 기출 짜집기 해가지고 풀면부터 더 섞이는 교재. 그런 교재 좋지 않고요. 그리고 강사분들의 교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다들 인강을 보게끔 돼 있어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도 잘 안 나와 있고요. 교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영어 교재 추천을 원하시면은 상품제자TV에서 제가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독학거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관련된 활용 방법도 따로 있고요. 자, 그래서 독해는 당연히 지문이 똑같이는 안 나오죠. 대신에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고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해석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앞단계 영어 기반 연습이라는 거는 어휘, 기초 문법, 구문 독해가 제대로 연습을 하고서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독해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 실력이 오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단계별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하면요, 결국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어휘랑 문장 구조 분석이에요. 지문을 읽을 수 있으면 못 풀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 단지 우리 수험생들은 잘 못 읽거나 해석을 못하거나 읽는데 급급해가지고 내용파 다 놓치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 다 정리해주세요.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영어에서 독해에서 자주 쓰는 어휘들은 계속 쓰입니다. 반복돼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자투리 시간 보시면은 어휘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할게요. 푸는데 거의 지장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문장 구조 분석이에요. 대신에 문장 구조 분석은 구문 독해 단계에서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구문 독해는 취지가 여러분들이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유형별 독해나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또는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해 취지는 우리가 맞추는 거였지 내용 파악을 해서 맞추는 거지 막 문법도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문장 구조 분석이 잘 되는 수험생들은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때 외국어예요. 1등은 나왔던 학생들 또는 저처럼 대학 편입영어를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 또는 영어 영문학과처럼 약간 좀 영어 전공자 분들은 빨리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빠르게 읽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다 감독해를 해요. 내용파 다 놓칩니다. 그래서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시고 최소로만 문장 구조 분석하되 맞추는데 이제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대신 풀고 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됐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은 독해 노트라고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독해용 어휘 노트랑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건데 독해용 어휘 노트는 어휘나 생활영어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는 거고요. 독해 노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따져주세요. 다시 한번 풀 때는 너무 문장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지금 문법 푸는 거 아니잖아요. 독해 하는 거잖아요. 그냥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된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모아놓자.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독해를 하다 보면은 독해가 잘 읽히는 경우가 있죠. 그건 영어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독해를 하면서 독해가 잘 안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읽히거나 해석을 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놓쳤던 문장 구조가 있어요. 어려운 문장 구조가. 근데 그게 지금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에다 모르는 문장들,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다 정리해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시면요. 실전 시험에서는 어휘랑 문장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전에도 유형에 접근하는 연습 계속 많이 해왔고 그리고 어휘, 문법, 구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해를 계속 연습해왔기 때문에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독해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다 그냥 대형 강사분들의 어려운 커리어를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막 어려운 몇 백지 같은 거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주죠. 그럼 여러분 계속 불안해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영어에서요 실제로 틀리라고 되는 진짜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나올 거예요? 한 5문제 이상 나오나요? 아니요. 거의 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기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저는 연도별 기출은 안 풀었지만 영어는 단원별 기출은 풀어봤습니다. 또는 유형별 기출은 풀어봤습니다. 유형별 기출을 풀었던 분들도요, 연도별 기출 반드시 풀어보세요. 왜냐면 유형별 기출 자체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연도별 기출이 총 120회라서 빠지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게 풀어봤던 수험생들도 제가 한 5년 동안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똑같이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또 틀려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영어 연도별 기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범위를 늘리잖아요.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범위를 줄여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을요. 계속 늘려나가는 공부를 하시면요. 이거 끝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면요. 특정 과목이 밀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5과목을 다 고득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5과목이 합격점만 나오면 되는 시험입니다. 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세요. 자, 영어는 연도별 기출을 풀어도 충분히 고득점 나오고요. 다 풀고 나서도 시간 남는다.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를 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회독을 하면서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 기출을 회독할 때 한 1, 2회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1, 2회독 하고 나면은 그래도 기출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또는 마무리 교재를 볼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기본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기본서가 너무 양이 많고 강사분들 뒤에 이제 마무리 과정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교재가 기본서보다는 얇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나 마무리 중에서 그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으세요. 타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무리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기출 한 1, 2회도 하고 나서 마무리 교재로 한번 정리 빠르게 하시고 다시 기출 해독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기본서를 계속 보실 분들은 기출 해독이 충분히 좀 되고 나서 그때는 기본서 같이 보셔도 좋고요. 마무리를 만약에 봤던 수험생들도 마무리 보고 나서 기출 해독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 마무리 교재를 같이 보는 겁니다. 즉 우리 시험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과정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 플러스 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 마무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교재들만 제대로 충분히 활용하셔도 점수는 충분히 잘 나옵니다. 대신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늦어도 한 2달 전이나 아니면 1달 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도요, 모의고사는 계속 실전 연습만 하시고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렵기 때문에요. 대신 남는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기본서 플러스 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 마무리를 계속 같이 볼 겁니다. 특히 기본서를 봐야 하는 과목이 종종 있어요. 전공 직렬들. 전공 과목은 기출이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출이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 마무리가 없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런 과목들은 기본서를 계속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직렬의 과목들은요, 마무리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과 마무리를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열고 가세요.